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뀐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문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저희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문제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했고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2018년 12월 기준에서 강의를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업데이트되는 문제들이 있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강좌로서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문제 기출 형식을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나온 문제 형식을 저희가 실제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CSS 형식과 그 다음에 태그 형식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형식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폴더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폴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들을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1강 내용 기출문제 1 한국대학교 문항을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고라고 되어 있고요. 자, 로고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제작할, 그러니까 편집이 이루어질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문제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래픽적인 도구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전에 2015년에 문제가 바뀌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로고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와서는 실제로 로고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고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대학교 총동문회 로고.png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죠.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여기서처럼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제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작하는 경우들은 제가 또 PDF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이미지는 일단은 5개의 JPG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선별적으로 3개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JPG로 만드셔도 되시고요. PNG로 제작하셔도 되시고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제작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영역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슬로건과 그 다음에 파트너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관련된 내용들은 가이드와이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Query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오픈소스는 대부분 1.10 버전 정도 이상 버전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버전에 따른 이런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험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험 문제에 나올 기본적인 슬라이더들을 저희가 슬라이더 형식에 접했을 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건 3가지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2015년 문제에는 2가지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GMB 형식에 따른 내용들을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GMB 형식도 여러 가지의 구현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 메뉴로 떨어지는 형식이 있고요. 전체 메뉴로 떨어지는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슬라이더는 가로 방향으로 바뀌는 이동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요. 세로 방향으로 바뀌는 이동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형식으로 바뀌는 갤러리가 구현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대로 동문회 소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GMB 타입을 이렇게 jQuery로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jQuery로 제작을 하셔도 되시고 CSS로 제작을 하셔도 되시는데 자,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험 채점을 하기 위해서 jQuery 내용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에는
반드시 jQuery에 따른 내용들이 제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CSS로 GMB를 완성하지 마시고요. 해당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jQuery로 완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더 형식, 이걸 보통 슬라이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 형식은 지금처럼 가로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저희가 이제 기초학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요건적인 정리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후원 광고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이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이콘 컨텐츠 주요 메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동문 경조사, 그 다음에 동문 행사 일정, 사용자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카피라이트까지 이렇게 해서 제공된 내용들을 완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양대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을 크게 jQuery 요건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GMB가 표시가 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 형식들도 여기 나와 있죠. 슬라이더 형식들도 여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 완성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이드.pdf 문서 있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드.pdf 문서를 보게 되면 자, 일단 국가 기능 자격 실기 시험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과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타이틀 태그로 작성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 요구사항. 주제는 대학 동문회 웹사이트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작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인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한다. 이때 jQuery 이미지 텍스트 등에 제공된 리소스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은 HTML, CSS의 캐릭터 셋은 UTF-8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UTF-8로 지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인코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도 규격은 전체 영역은 960, 1200 픽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에는 와이어프레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세로는 뭐 200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AD 영역에 제시된 지시사항에 맞춰서 디자인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보게 되면 저희가 컬러 가이드가 되어 있죠. 컬러 가이드는 기본 내용들을 저희가 정의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컬러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컬러 구조는 00, 96, 88. 자, 완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컬러 구조가 오버됐을 때 색상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적 컬러. 대부분의 경우에 보적 컬러는 회색 컬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은 흰색, 기본 텍스트 컬러는 지금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색 컬러로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맵 및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사이트맵과 와이어프레임이 제시되고 있고요. 사이트맵은 메뉴 구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GMB를 구성할 때 구성이 되는 그런 형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제작하고요. 문제 형별마다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르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메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소개, 동문회 소개,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브 메뉴들은 동문회 소개, 동문회 조직도, 이번 임원 리스트, 공지사항, 동문 경조사, 동문 행사 일정,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제시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는 레이아웃 구조를 의미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프레임 영역 비율이라든지 레이아웃, 색상, 요소별 크기 등은 수험자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공통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A 헤더를 보겠습니다. 자, A 헤더랑 바로 와이어프레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로고와 메뉴 제작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로고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메뉴는 아까 전에 사이트 맵 구조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미지는 메인 이미지 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인 이미지는 5개 제공된 내용들 중에 3개로 제작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메인 이미지 슬라이드 작업, 상기 메인 이미지 작업에 따른 결과물로 아래 슬라이드 작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파트너 후원 광고 영역, 아이콘 콘텐츠 이런 것들은 제공된 내용들이 되고요. 자, 푸터에다가는 제공된 텍스트 파일 txt 내용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제공 텍스트 파일이 있죠. 제공된 텍스트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메인 이미지에 한국대학교 동문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제작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형식들대로 테이블을 작성하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트너 후원 공간은 이제 후원 광고 영역 이건 이제 이미지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작성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작성을 지금 완성본을 보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완성된 데이터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센서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로봇 연구, 전자 보안 제품 생산 이 부분들은 없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배너로서 대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 컨텐츠 주요 메뉴 이거는 동문 경조사, 동문 행사 일정, 사용자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푸터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A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자, A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구조대로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 일이 없이 지금처럼 제공된 내용들을 완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제공된 내용들은 소스를 분명히 바깥쪽으로 빼라고 돼 있죠. 가이드라인을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술적 준수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 코딩 표준을 이렇게 준수하여야 하며 W3C HTML 발리데이터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야 하고 제작하여 링크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링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CSS3 기준 W3C CSS 발리데이터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브라우저의 콘솔에서 오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콘솔 창에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모든 링크는 임시 링크 되어야 하며 탭키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사이트는 서로 다른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가 아닌 자, 근데 여기서 요건이 있죠.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부분들이 지켜질 부분들은 어디냐 하면 자, 지금처럼의 어떤 그 형식들이 레이아웃 형식들은 div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표준 형식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시물들은 테이블 태그로 제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은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 형식이 아닌 CSS를 이용한 레이아웃 작업으로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한 경우에 컨텐츠가 세로로 나열되도록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목, 텍스트, 그 다음에 콘텐츠 영역 텍스트, 기타 주요 텍스트에 대한 강조 및 차별성을 주어서 텍스트 간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니까 H 요소를 넣어서 각각의 콘텐츠별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alt 속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 그러니까 이제 크롬 정도만 맞춰서 제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버전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아예 낮은 버전에 따른 얘기들은 없는 거죠. 자, 기본 평가 브라우저는 구글 크롬이다.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제출 방법이 나와 있죠. 제출 방법은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한다. 폴더 안에는 이미지스, 스크립트, CSS 등의 자료를 분류하여 저장한 폴더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험자가 제출하는 폴더에 index.html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험자의 컴퓨터가 아닌 채점위원회의 컴퓨터에서 정상 작동해야 한다. 요건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 자,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참고 자료가 소프트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에 내용 및 오자 및 탈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참공고, 수험표, 신분증, 흑색 필기도구 이외에 참고자료 및 CD, USB 등 어떠한 물품이라도 시험 중에 지참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시설 목록 이외에 소프트웨어 정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위원회 입회하에 설치하여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 등으로 인한 시험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감독위원은 시험을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수험자 번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에 지금 완성된 작품의 파일만을 저장하시오. 그러니까 폴더 용량은 5메가 초과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작품은 감독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검토한 카피된 작품, 동일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된 수험자 모두를 부정행위로 처리됨을 유의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기권. 기권은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격. 실격은 지정 작업 범위 용량을 초과한 경우,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채점위원이 판단하게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나 CSS 및 jQuery를 이용한 이미지 슬라이더가 아닌 플래시 등을 이용한 그런 제작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수험자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작품 파일을 저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품을 압축 후 제출한 경우,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자, 미완성인 경우에는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미완성 부분 80%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이 판단해서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공개된 샘플 문제와 일부 변경 또는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강 내용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